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창원 지역 청년 농업인들이 모여 드론을 통한 항공 전문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방제마저 어려운 경남 농촌에 공동 방제라는 새로운 모델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좀 합시다. 힘차게 날개를 돌리며 이륙 준비를 하는 드론. 저공 비행으로 초록빛 논이를 구석구석 찾아가 농약을 뿌립니다. 매서운 눈으로 방제 드론을 조종하는 이들은 창원 대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들입니다. 이 지역 방제 면적만 590여 제곱미터. 창원 주남저수지와 맞먹는 규모지만 방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직접 나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엄지손가락 끝에 감각도 좀 이상하고 안 하다가 하던 거니까 이제 좀 이상하고요. 이제 루키에서 베테랑으로 좀 변했다 살짝 이 느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일 것이란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비행 시간이 거의 한 100시간은 넘어요. 연습 비행 시간이 100시간이 넘고, 그리고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영농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의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알기 때문에 방제가 더 원활하고 농민이 원하는 방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드론은 기존 무인 헬기보다 구입 가격은 10분의 1로 저렴하지만 기체 점검이나 유지, 부품, 보험료 등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 하지만 현재 농촌은 방제를 할 수 있는 드론이나 무인 헬기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남 각 지역은 서로 가진 장비를 대여하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가도 마땅치 않아 외주를 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은 지금의 노력이 농한기 청년 일자리부터 공동 방제까지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기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버는 것보다는 지출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농업에는 농한기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기간 안에 이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짧은 기간 안에 뭐 부수입이 조금 생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벼만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 그다음에 축산, 뭐 산림. 농촌의 현실을 탓하기보다 개척을 택한 청년 농업인들. 시작은 이제 시작했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10년, 20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창원 방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커가는 저희 방제단의 모습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 대산농협과 창원시와 함께 방제단을 출범해 경남 곳곳을 누빌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원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처럼 여름만 되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예년보다 빨리 물놀이 계절이 시작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이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역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장진철 기자입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신사꾼들이나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를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이런데 되니까 하게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 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일광 양산시장이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시민소통과 인구 증가를 주요 성과로 꼽은 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김일광 양산시장은 전반기 민선 7기 시정을 소통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물론 시장 집무실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년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 철학을 항상 가슴에 담고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양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변화와 희망의 밑그림도 그렸습니다. 김 시장은 양산시가 도내 최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대표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 2015년 30만 명을 돌파한 양산시 인구는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로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물금 신도시와 당장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사송 신도시, 그리고 지역 내 15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양산시의 인구 유입은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5개의 산업단지 조성, 비즈니스 센터 개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철도 조기개통, 웅산도시철도 추진을 통해 사통 발달 동남권 교통의 중심도시 양산이 가시화되고 있고 김 시장은 남은 2년간 양산시정의 최대 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후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시 행정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가 추진 중인 의생명 특화단지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장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체들의 운영 상황과 고용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용 가능한 양산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거주하기 좋은 환경을 무기로 인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산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김일권 시장의 행보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자신의 최고 성적표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임기 후반기엔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스크린에 파워포인트를 띄운 채 기자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한 겁니다. 변 시장은 자신의 최대 성과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과 대통령의 섬 저도 개방, 지역 관광업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어려운 우리 재정에 큰 힘을 줬던 예산 1조 원 달성, 7천억 규모에 머물던 예산을 1조 원으로 만들어낸 게 지난 이전의 시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역 경제의 기반인 조선업 제도약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 연장과 거제형 일자리 창출, 조선업 고용 유지를 위한 상생 협약 체결 등을 꼽은 겁니다.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남부내륙철도 역사 문제를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매듭 지은 것도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변 시장 자신도 이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나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그 시민들이 많이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한 맹쾌한 어떤 답들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변광용 시장. 남은 임기 동안 시민 행복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은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공장으로 제조업 혁신이 한창입니다.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선 올해도 우리 지역에 내실 있는 강소기업을 소개하고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하는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보안 솔루션 개발까지 다양한 컴퓨터 제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만나보시죠. 경남의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을 소개하는 강소기업이 힘이다. 그 첫 시간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이어 보안 솔루션 개발 1인자를 꿈꾸는 한 제어 전문 업체를 찾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특수밸브 생산 공장입니다. 직원들이 기계여 모니터 화면에 집중합니다. 생산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작업 과정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거나 구두로 보고해왔는데 전산화 과정을 거친 뒤로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계속 뒤로 퇴보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산성 향상이나 또는 자체적으로 생산 계획 이런 모든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 데이터할 수 있는 게 좋은 이점이라고 봅니다.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수준을 본다면 이 기업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력이 투입돼야 하지만 완전 자동화 단계에 오르면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통해 기계의 유지 보수와 고장 예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양품 정보와 불량품 정보를 갈라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계 고장과 기계 가동 정보 현황들을 자동 수집하고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창업한 진테크 ENG는 신명기계와 같은 제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뛰어들었고 현재까지 6개 기업의 스마트화를 진행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 대기업 엔진 발전소의 실시간 상황. 한국에서도 이 모니터 화면 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데이터 수집에서 고장 예측까지 전 과정이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동했던 배희진 대표가 동료들과 함께 창원에서 제어 기술을 배우면서 시작한 도전입니다. 제어 기술뿐 아니라 빅데이터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연구진들이 모인 덕에 그동안 출원한 특허만 5개. 스마트 팩토리의 전문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로봇이나 로더를 도입해서 공장 자동화하는 수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들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그 레벨별로 기술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그런 전문 기업으로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안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입니다. 진테크 ENG는 해커가 네트워크망을 뚫더라도 주고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도록 하는 가변형 암호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상 정보에도 해당 기술이 적용된 만큼 스마트 팩토리의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강남 지역에 잘 적용이 돼서 정보도 보호하고 좋은 콘텐츠도 만들고 좋은 인재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 되고 싶은 게 제 이제 어떻게 보면 꿈이기도 하고요. 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차별화를 꿈꾸고 있는 진테크 ENG. 앞으로의 발돋움이 더욱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9년 동안 지적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식장 업주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노동력 착취 유인 등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통영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며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 B씨를 유인해 일을 시키고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을 빼앗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폭행한 어선 선주와 B씨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산 주민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한 2천만 원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 조사 과정에서 문 군수가 빌린 자금의 정확한 경로와 이자 산정 및 회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해 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군수가 지역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무성하고 갚았다는 말은 없어 오해를 사고 있다며 스스로 밝히면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팀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맡던 아동학대 신고사건 접수와 조사, 피해 아동 보호, 사후 관리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보육청소년과의 아동보호 담당을 신설해 공무원 5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14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